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은 4%대 폭락이 나오면서 마치 1년 전 8월 2일 금요일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금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이었습니다. 목요일 야간 선물은 1% 정도 하락 마감했었고요. 외국인 선물은 131억 매도였습니다. 금요일은 따라서 1.16% 하락 출발한 뒤 원웨이로 하루 종일 밀리며 4% 폭락한 장대 연봉 마감했습니다. 이후 야간 선물에서 1포인트가 더 빠져서 419.4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야간에 오히려 선물을 671억 매수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24%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의 나스닥 선물 롱숏 비율이 이틀간 깊은 음봉을 보이며 중립화되었습니다.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5로 전월 50.4보다 하락했고 전망치 평균인 50.3도 하회하면서 하반기 경기가 우려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로존 7월 CPI 예비치는 2.0%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인 1.9%에 부합하거나 살짝 높았으며 서비스 물가는 3.1% 상승하며 2022년 3월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가 공개됐죠. 7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예상치 10.6만 개를 하회한 7.3만 개 증가에 그쳤으며 6월 수치는 1.4만 개 하향 조정되었고 5월 수치는 1.9만 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전월 4.1% 대비 약간 올랐습니다. 시장은 고용 둔화로 해석하며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까지 크게 올라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PMI는 48.0으로 직전 49보다 낮고 전망치 49.5보다 낮게 나오며 5개월 연속 위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효과가 발생하며 61.7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잠정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7월 31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에서 57억으로 평균 이하, 풋옵션 111억으로 평균 수준으로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5천 주 신청해서 금요일 오후 2시 51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대한조선이 신규 상장했죠. 공모가 5만원 대비 84.8% 상승한 92,400원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애플의 2분기 매출은 944.4억 달러로 전망치 895.3억 달러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1.57달러로 전망치 1.4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에서 2%대 상승했다가 본장에서 2.5% 하락 마감했고요.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1677억 달러로 전망치 1620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1.63달러로 전망치 1.3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클라우드 부문의 영업이익 둔화로 시간외에서 6% 하락한 뒤 본장에서 추가 하락해서 8.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무역협상 관련 내용 업데이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전까지 69개국의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별 관세 합의 내용에 서명했고 이는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영국 등 무역 적자국에는 10%, 대미 무역 흑자국에는 15에서 11%를 적용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인도와의 협상은 지속될 예정이지만 인도는 유제품과 농업 분야의 개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은 상호 관세율을 현 20%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임시조치이지 아직 최종 합의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격노했다고 알려지며 당초 부과 예정이었던 31%의 관세율을 8월 7일부터 39%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스위스의 대미 상품 수지 흑자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스위스가 미국으로부터 돈을 훔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으나 켈러 주터 스위스 대통령이 별다른 제안을 내놓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노했고 이내 39%로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스위스 정부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금요일장 실시간 방송을 쭉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좀 보충을 하기도 했고요. 파생반 텔레그램도 이따가 한번 쭉 복귀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은요, 최근 상승 후 횡보장에서 개인들은 현물 매수에 가담을 크게 하지 않았었는데 금요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자 코스피를 1조 6천억대, 코스닥을 2천억대 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루 4%를 뺄 때 매수를 많이 했으니 공포감이 커졌을 것이고 다음 주에 해당 물량을 외국인이 어느 시점에서 가져가는지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시는 전일 5천억대의 선물 매도에 이어 금요일도 5천억대 선물 매도로 마감하며 이틀간 1조 원이 넘는 선물 매도를 통해 전일까지는 손실을 보고 있다가 금요일에 9월물 손실을 거의 다 만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리뷰 때도 투신이 3천억, 5천억 이하 와 5천억, 7천억대 이상의 구분을 좀 하자. 5천억 이상이면 꽤 많은 투신에 힘이 들어간 거고 방향성은 일주일 이내로 빠르면 하루 일주일 이내로 변동성이 그 방향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프로그램 비차익도 금요일장에 대응하며 7천억 정도 매도했고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과 월물 옵션에서 시장의 역방향으로 대응하며 콜옵션을 크게 사들였습니다. 특히 위클리 콜옵션을 47억이나 매수하면서 1년에 몇 차례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을 47억 그리고 풋매도를 22억 보여주면서 기존의 월물 콜도 200억 이상 개인들이 매수로 몰려 있었죠. 이제 그것과 함께해서 그날 시장 하락장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전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총 350 종목 중 하락 종목 수가 무려 350개, 상승 종목 수가 0개로 전멸인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대형주 위주로 상승한 시장이 해당 종목들 위주로 차익 욕구가 한 번에 쏟아진 특징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아주 큰 폭락장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뭐 그 해당 350 종목 중에 한 개, 두 개 정도는 상승하곤 하는데 전멸인 시간까지 나온 특이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17분경 415 풋옵션에 왕개미의 입질 매수가 5억 정도 잠시 들어왔었는데 역시나 들어오자마자 시장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박중사 왕개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뭐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콜옵션 쪽으로 한 6분에 해당한 6분 정도짜리 영상이 하나 있고요. 9분짜리 7분인가 8분인가 좀 10분 이내에 있는 풋옵션 왕개미 영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 방송을 잘라낸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리뷰 영상들 뭐 2, 30분, 3, 40분짜리 긴 영상들이죠. 거기에 이제 왕개미를 다룬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썸네일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에서 한 1년 전까지는 좀 흔히 나타나던 행동이었는데 최근에는 왕개미가 크게 지금 자주 나타나질 않아서 오랜만에 또 나타난 것을 좀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또 드린 거고요.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뤘었습니다. 네, 실시간 방송 중에 해당 시간의 반등은 이제 왕개미의 입질로 인한 일시적 왕개미 풋옵션이요. 왕개미의 풋옵션, 중요한 건 풋옵션 입질이죠. 콜이 아니라 풋이었다라는 거 반대죠. 왕개미 풋옵션 입질로 인한 일시적 반등이 이제 진짜 반등을 위한 수급 변화는 없었다고 강조드렸고 이내 시장은 종가까지 추가 하락하면서 선물 기준 4% 폭락한 채 푸른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요 때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찐 반등이 아니다. 예. 여기서 자칫하면 와 여기서 이제 반등이구나 해서 이제 매수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건 그냥 왕개미의 풋옵션 입질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온 거지 뭐 수급에 다른 중대한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내 또 추가 하락하면서 마감했었죠. 수급 구조상 어떻게든 반등했을 때 숏포지션으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부터 생각할 것은 1년 전 이때인 8월 2일에서 8월 5일과의 비교입니다. 1년 전과 같은 점은 추세를 꺾을 때 24년 8월 2일처럼 4%대 하락을 보였다는 점과 내용적인 하락 사유가 뚜렷하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자, 당시 차트를 잠깐만 보고 싶어 할게요. 자, 여기서 연결 선물로 놓고 일봉으로 좀 보시면 당시에는 이제 7월까지 7월 11일 정도 7월 10일이죠. 7월 11일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터닝하면서 조금 밀렸을 때 그 이후에 살짝 반등 후에 자, 요 날이 이제 금요일 8월 2일 금요일이었고요.
8월 1일 금요일 25년 8월 1일 금요일과 같은 그 딱 날짜죠. 첫 번째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이 이제 10%대 이상 이제 떨어졌었던 8월 5일이었고 이때도 추세를 이렇게 꺾어서 첫 주봉 이탈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처음으로 가장 강한 추세 라인을 깨버리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년 만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작년처럼 진행이 된다면은 이 하락장이 제법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최대 385 정도까지는 열어두자. 라는 말씀을 이제 단계적으로 드렸는데 그것까지 가면은 정말 깊게 빠지는 거긴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강한 좋은 기회가 나오기도 할 텐데 뭐 여기까지 깊게 패이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따져봐야 될 자리들은 있죠. 일단은 피보나치 자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정말 큰 하락장이나 큰 상승장. 지금도 이제 제법 큰 상승장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최대 상승장이었으니까 단기에. 그래서 보통 그런 상승장은 나중에 정말 큰 하락장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상승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파동일 때 보통 61.8 내지 50%까지 깊게 패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지금은 50% 정도까지 깊게 패이는 경우는 정말 좀 많이 밀리는 거고 여기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최대 61.8까지는 내준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 조금만 더 출렁이면 이제 385인데 대략적으로 392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라인으로 392를 한번 잡아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자리인 410포인트 전후에 해당하는 자리 제가 409에서 411.6에 일어나 자리 제가 김광석 일어나를 부를 때 딱 여기서부터 일어났던 자리죠. 여기 요 자리까지가 764 자리로 시장이 강하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764 정도에서 다시 정돈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좀 깊게 패인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한 번에 빠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이때부터 좀 이제 하락장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7월부터 한 뭐 반년 이상 하락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와 다른 점이 과연 어떻게 될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당시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되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급적으로도 사실 제가 좀 찜찜한 점이 많아가지고 자, 카페 들어와서 보시면요. 카페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작년에 여기 주식 현물 정보 공유방 밑에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요. 하락장 관점 점검이라고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날짜가 24년 8월 8일에 올려드린 건데 요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거 몇 번 설명드렸었죠. 자, 요게 이제 8월 폭락이 나온 다음에 또 이제 매수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지금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기 하락 추세장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좀 영상이 길어요. 뭐 이걸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8월 2일 마감 리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같은 시기죠. 8월 2일이 4% 떨어지고 그 다음날 이제 폭락이 나왔던 건데 10%짜리. 자, 이거는 똑같은 금요일이에요. 이거 오늘도 지금 영상이 금요일 리뷰 영상이죠. 근데 지금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뭐 흔들리는 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강하게 이미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봉이 깨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주봉이 깨진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깨지고 나서 여기를 다시 바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밑에 공간을 열러 가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기본 반등인 피보나치 618 정도 반등까지 최대 놓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실제로 보시면 자, 그 당시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됐었죠. 자, 여기 주봉으로 보시면 같은 공간을 열었었죠.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깼던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피보나치 618 자리 반등 여기서도 618 반등 그 다음에 618 반등 618 반등을 반복하면서 왔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이제 구분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지금이 더 공격적으로 꺾여져서 되게 무서운 위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을 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랑 구조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1년 전과 같은 점은 이제 추세를 꺾을 때 작년 8월 2일처럼 4% 하락대를 보였다는 점과 내용적인 하락 사유가 뚜렷했다라는 점. 당시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되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발생을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쏟아내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관세 합의에 대한 실망과 재료 소멸 등으로 이제 차익 욕구가 발생한 것에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며 자본 이득세가 강화된 것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했던 거죠.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고 세율을 기대했던 27.5가 아닌 35%로 설정하면서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꺾었고, 법인세율 상향 조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고, 증권거래세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이 트리거가 되었던 겁니다. 다만 차이점은 수급 구조에 있는데, 작년에는 7월 고점에서 이미 외국인이 선물을 거의 가득 채워 놓았었죠. 자, 이걸 지금 일봉으로 다시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는 우리 666 알죠? 아시죠? 666 많이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6조 원 가까이 이렇게 채웠던 시기마다 떨어졌던 거, 반대로 6조 원 가까이 채워지면 매도가 채워지면은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하는데, 매도 쪽으로 외국인들이 도전하다가 실패를 했었죠. 공매도 긴급 금지와 그다음에 여기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쌓아가다가 4조 원대 이상 쌓아가니까 터닝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666처럼 이제 채웠다라는 거, 외국인들 웬만큼 매수를 채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던질 채비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고가에서 팔기 쉬운 상황인데다가, 제가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이 외국인들이 이제 46%대 중후반으로 이제 채워지면서, 이제 56.4% 정도까지 채워지면서, 이제 외국인들 좀 던질 때가 됐다. 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 더 사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 던지려면 49%대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저 위에서 드렸습니다. 실제로 49%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죠. 49. 후반대까지. 그래서 뭐 그런 상태. 그리고 거기다가 고점에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로 슈퍼개미 중심으로 주식 선물이 이제 개인의 6, 7천억 이상 대량 매수가 잡혔던 거, 반대로 그럼 매도가 잡혔다는 거잖아요. 외국인 혹은 기관이. 그리고 외국인의 310 월물 외가 풋배팅이었죠. 그게 정말 독특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370 정도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을 때 370포인트대 이상인데, 외국인들은 갑자기 310 풋옵션을 대거 잡아버립니다. 엄청난 외가였죠. 그게 가격이 이제 0.01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는데, 막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싹쓸이하는 특이상이 발생해서 제가 장중에 한번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와, 이게 뭐지? 정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걸 포착해가지고, 야, 이거 외국인들 뭔 노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경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급락을 피할 수가 있었죠. 오히려 활용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활용하신 분도 많이 계셨고, 이제 카페에 많이 올라왔었죠. 글이 매매했죠. 작년에 이제 7월 15일 전후로 8월물 310 풋옵션을 외국인이 싹쓸이 했었고, 그게 60포인트 이상 아래에 있는 극액가가 되었고, 이게 단가가 0.01이었습니다. 그 0.01이 외국인들이 대량 매집했던 그 0.01이 8월 5일에 200배, 수백 배 이상 폭등을 했었습니다. 200배 이상. 이번에는 외국인이 작년에 비해 월물 외가 풋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꽉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며, 매도 포지션 우위에 있지만 매도 또한 꽉 채워져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는 블록딜 콜옵션 등 옵션 전쟁을 일으키며 크게 올라왔던 상태에서 차익 욕구가 작년에 비해 더 커서 이 물량들만 제거한다면 시장을 키웠던 자금은 다시 시장을 관리하러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린 자금이 한 번에 빠지는 게 거의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자금이 어쨌든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이렇게 소형주도 아니고 못 빠져나온다라는 겁니다. 테마성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구간을 잡으면 또 한 번 다시 이 돈들이 바이더딥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조금 다른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빠지긴 어려운 구조라고 인식이 되며 세부적으로 삼성전자 풋옵션 등이 8월 만기 전 잘 마무리가 되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작년에 비해 높은 상태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라서 단계적인 지지라인까지 보면서 충분한 지점에서 충분한 수급 전환이 외국인 중심으로 일어나는지 체크하면서 대응하면 단기에 좋은 변동성 포인트를 수익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시장의 진성하락 추세는 상단에서 시간을 끄는, 자 무슨 말이냐, 진성하락 추세, 하락 추세가 바뀌려면은 상단에서 꽤 오랜 시간을 끈 다음에 충분한 분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나스닥이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보였던 분산 과정 구간, 자 잠깐 차트를 보면요, 자 이렇게 나스닥이 제가 분산 과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기간 동안에 보였던 거예요. 그동안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장대 연봉 세 번째 장대 연봉을 보이면 꺾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장대 연봉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여주고 이제 분산 과정 끝날 것에 조심하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데드크로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90일 유예가, 관세 유예가 뜨면서 이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끄는 충분한 분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시작되기 쉽겠다라는 겁니다. 체크 기준 라인으로는 선물 기준 하단으로는 신규로 437.5 부근은 이미 금요일 시가부터 이탈했습니다. 저항 역할을 하게 됐죠. 그다음 424.5 부근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자리는 금요일 종가상 이탈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리는 411.6에서 409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764 자리와 그 다음에 그동안 한번 점프했던 그 겹치는 그런 경계 라인이었죠. 그다음 401포인트에서 400선의 구간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실시간 제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분들 텔레그램 방에 계시면은 그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파생반에 정규 회원반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방송에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안내받으실 수 있겠죠. 자, 생존 트레이딩 내용입니다.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으로는 뭐 몇 개 안 적어놨는데요. 워낙 하루 종일 뭐 하방 추세가 계속 진행되던 날이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풀어가는 게 다였기 때문에 뭐 중요 포인트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9시에 이제 여기서 상승하는 척하다가 떨어지는 자리, 여기서 혼동이 좀 있었을 건데요. 순간적으로 급히 올라갔는데 봉이 완성이 안 됐어요.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봉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떨어졌고, 그 다음 9시 34분 이탈될 때죠. 자 보시면 여기서 칼로 자른 것처럼 해서 이탈될 때 여기가 하락 포인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내려가다가 여기서 V턴이 나오고 나서 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거 뭐 반등해봐야 요 정도까지겠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 지나갈 때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저기 부근에서 제가 주목을 했는데 파생반에서도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이제 잘 주목하자, 여기가 이제 오늘의 추세를 가르는 자리다. 여기가 딱 요 정도, 제가 애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다 이유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뭐 매물대 상이나 어떤 뭐 기준 라인들이나 다 해당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 자리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급을 이어가는 그런 방향이 잡히면서 여기도 타점이 될 수가 있었겠죠. 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금요일에는 금요일 파생반에 올려드린 이제 텔레그램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복귀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워낙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까지도 조금 어떤 내용을 좀 풀어갔나 좀 보시라고 한번 참고 삼아 같이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생반 정혜원 텔레그램 방에 8시 47분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이제 하루 종일 진행하면서 이제 텔레그램 방에는 제가 그날 그 시간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그다음에 바뀐 지점,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계속 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8시 47분에는 갭 하락이 크게 나온 만큼 시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아침에 시가 부분을 종가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9시에만 솟구쳤다가 떨어졌죠. 삼성전자는 8시 58분에 삼성전자는 다시 69,000에서 7만 자리가 지지 역할을 할 테고 지켜지는지 잘 주목해야겠습니다. 전일 68,000 풋옵션에 거래가 집중된 만큼 제가 전일 삼성전자 68,000 풋 거래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 말씀드리고서 시장이 하락하고 삼성전자도 하락했죠.
그런 만큼 남은 10일 동안 해당 자리 결제를 위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종가가 69,000까지 내려왔네요. 삼성전자가 69,000은 또 중요한 자리죠. 그동안에 매물대 체크할 때 69,000에서 7만 자리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매물대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거기를 거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 자리를 지켜내는지 이탈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9시 3분에는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볼벤을 타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크게 압박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9시 5분에는 일단 삼성전자도 7만원 지켜내고 있다 말씀드렸고 7분에는 볼벤 안쪽으로 양봉 완성을 못 시키고 타고 있는 단계다. 네. 그 다음에 9시 7분 지금 분봉으로 완성시키는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수급적 압박은 시장 하락률 대비 그리 크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수급 올려드리고 자 9시 17분에 개인 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방해하고 있고 9시 20분에는 살짝만 올라도 개인 월물 풋옵션이 진입된다. 개인 선물 매도가 1천억 원이었고 치열한 수급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원한 움직임을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쪽이 이기는지 보면서 대응이 필요하겠는데 점점 개인들이 이제 하방 쪽으로 가니까 점점 더 이제 콜 쪽으로 공략을 했었던 거죠. 삼성전자가 양전했지만 나머지는 빠지는 종목수가 너무 많은 상태였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500개 수준이었고요. 9시 21분 당시에는 코스피도 800개 이상이었습니다. 전체 2300개 이상이 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팀장님 종목이 이제 9시 23분에 이제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아침에 급락 종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락 종목이 워낙 많은 가운데, 청담글로벌이 급등하고 이제 그다음에 JST나를 짚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올라나서 좀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가 지금 계속 꺾이던 것을 이제 올려드렸었고, 그다음에 26분에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취약한 시장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언급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9시 26분 수급도 시작 분위기에 비해 점점 밀리고 있다 언급 드렸고요. 달러 선물 1,400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었고 9시 31분에는 코스피 200에서 단 0.1%라도 상승 중인 종목 수가 9개, 코스닥 150은 2개였는데 이게 0.00까지 갔었죠. 9시 36분에는 외국인 매도가 3천억 돌파했고 장 초반 버티던 수급이 깨지기 시작한다 라고 종목들 대거 하락이고 삼성전자로 겨우 버티고 있으나 삼성전자가 밀리면 그대로 지수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포인트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9시 42분에 현재 기준 코스닥 150 상승 종목이 아난티 한 개였다. 그것도 0.2%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4.5 자리까지 이제 열어둬야 되겠다. 테스트 자리였죠. 열어두자 했는데 그보다 더 이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46분에 한번 제동 걸리는지 보면서 보는데 이탈했었습니다. 오름숏을 잘 공략해야 하는 수급, 숏포지션 보자 라는 거였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9시 50분에 10시도 안 되어서 외국인 선물이 5천억 선이고 원웨이도 가능한 수급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원웨이가 일어났죠. 특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것이 오늘 가장 큰 유의점인데요. 그동안 순환 매장이었다면 오타가 있네요. 순환 매장이었다면 오늘은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많다라는 것은 제가 며칠 전부터 짚어드렸어요. 갑자기 이상하다, 하락 종목 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짐입니다. 그죠? 큰 하락 혹은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고 있었던 장세였기 때문이에요. 이쪽 섹터에서 빠지면 이쪽 섹터로 들어오고 저쪽 섹터 올라가면 이쪽 섹터 빠지고 하는 식으로 순환해서 차곡차곡 올리던 장이 갑자기 어느 섹터에서 빠지더니 다른 섹터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섹터도 같이 빠집니다. 이게 뭐예요?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짐이 이상한데 돈이 순환하지 않고 갑자기 막혔는데, 그래서 금요일에도 크게 순환하지 않는 장이었던 거고요.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가 거의 다 하락한 것이 그런 의미를 두고 있었죠. 그 다음에 57분 요것도 이제 순환매가 안 되는 날 구름대 체크를 한 거고요. 58분에는 9시 58분에는 다만 424.5, 지난번 저점은 이제 424.9였죠. 이 자리 부근을 지키는지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거기를 지키면 일제히 꼬리 달 수 있고 깨면 이 파장이 좀 더 이어지기 쉽겠죠. 실제로 깼죠. 자, 여기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아난티 제외 다 하락했고 실제로 여기 제로까지 되면서 보시면 코스피 200과 저기 아난티가 순간적으로 하락 전환됐을 때 코스닥 150도 하락 종목 수 150 전멸, 코스피도 코스피 200 하락 종목 수 200개에서 전멸, 이렇게 나온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에 있었습니다. 작년 8월 5일 마이너스 10% 시장이 갈 때도 없었던 일이었다
라는 거고요. 아무리 큰 하락장도 중간에 출렁임이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아무리 큰 하락장에서도 일부 한두 종목, 두어 종목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 안에서는, 지수 안에서는. 그다음에 아무리 큰 하락장도 중간에 출렁임이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언더에서는 숏을 공략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 시간대가 10시 9분에서 딱 요때죠. 네, 요때입니다. 요때. 딱 요때예요. 아무리 큰 하락장도 출렁임이 있으니까 이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딱 이 시간에 드린 겁니다. 반등하잖아요. 조금씩. 저기 가가지고 숏 포지션 잡아가지고 숏장에서 숏으로 무너진다니까요. 저기서 하면 꼬여버려요. 실제로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숏을 잡아버리면 꼬여버립니다. 심리가. 어떡하지 롱인가 하면서 여기 또 롱 들어가요. 또 꼬이는 거야. 내려가네 또 숏인가 하면서 더 뒤늦게 여기서 또 숏 잡습니다. 숏장에서 숏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이런 데서 무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요거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월물 콜옵션 50억 원 돌파하는 모습. 언더슈팅이 나온 뒤 추격은 숏장에서 숏으로 죽는 길이니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반등 포인트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반등할 때 오늘 반등은 한 요 정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 딱 라인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서 실제로 막혔고요. 피보나치 체크했고, 그 다음에 10시 19분에 8월물 개인 콜옵션 누적이 다시 220억대로 회귀했다라는 거. 피보나치 체크 다시 한번 했고, 10시 43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멈춰있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에서 분위기가 혹시 넘어갈 수 있는지 판단해 봐야겠는데, 나갔던 돈들이 종목으로 유입되는지, 선물은 외국인이 환매수 처리하는지, 개인콜 줄어드는지 등등을 체크를 하자라는 거고요. 10시 44분에 내려오는 볼벤 상단까지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당시 시간이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였는데, 자, 내려오는 볼벤 상단 체크하자. 딱 여기서 만난 거죠. 미리 여기서 체크를 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자. 내려오는 볼벤까지도 확인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나스닥 회복 시간과 겹치면서 반등이 나오던 시기였고요. 자, 분봉 나스닥 이렇게 회복하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꺾였지만요. 424.5부근의 기준은 종가상 판단이고요. 결국 종가상 이탈해서 끝났죠. 그 다음 위클리 옵션 포지션 체크 11시 13분입니다. 외국인들은 위클리 포지션 하방, 개인 상방, 콜옵션에 집중했었죠. 금융투자는 콜 매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19분에 삼성전자 7만원 사수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69,000에서 7만원 저항 라인 돌파 후 지지 역할하는 것을 꼭 체크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는 깨지 않고 69,000원에서 끝났습니다. 피보나치 체크한 거,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볼벤 상단 요거 여기서 저항 막히는 거 체크 이미 한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1시 36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벌써 1조원, 오전장에 1조원 돌파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찍고 바로 살짝 돌린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계속 완급 조절 구간이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7만원 이탈했고, 볼벤 이격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 현재 하단 숨고르기 단계가 지속되고, 수급 변화 생기는지 계속 주목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네요. 현재까지 수급은 부담이 더 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부담. 그 다음에 기사 쭉 올려드렸고, 세제 개편안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이네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6천억 돌파 했던 상황이고, 달러 선물 1,400원 정도까지 근접했고, 외국인은 달러 선물 3,500원 매수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장 점심시간 때네요. 프로그램 비차익이 비차익 추이 계속 매도였고요. 삼성전자는 69,000원까지도 향하고 있던 때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다라는 걸 표기한 건데요. 제가 변동성 지수 20포인트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지지받고 있다가 15에서 30% 정도 올라가는 날이 급락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이 딱 그런 날이었죠. 18%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4%짜리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써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 40분에 오후 방송 시작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의 월물 콜 매도가 100억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월물 콜 매도 100억이다. 이거는 웬만하면 상승을 못 준다라는 거예요. 무게감이 상당한 겁니다. 그거를 계속 강조드렸고요. 저점 이탈 주의하자 1시 45분에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저점 이탈이 되고 끝이 났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클리 옵션 포지션 업데이트 하면서 체크해 나갔습니다. 외국인 하방, 개인 상방, 금융투자 콜 매도 포지션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2시 3분에는 삼성전자 69,000원 도달 직전에 풋옵션 대량으로 들어온 거 결제 노리거나 만기 전 청산을 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2시 12분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7천억 돌파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2시 16분에 콜매도 외국인 100억 계속 체크했던 거. 아, 100억 정말 큰 겁니다. 머리에 바위 하나 얹고 있는 것과 같다. 매도 포지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상방을 막아서는 게 힘이 굉장하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이다라는 언급을 계속 드렸고요. 하방으로 계속 힘이 주어지고 있다. 그다음 2시 30분에는 2시 30분, 3시, 3시 20분 단계적으로 외국인은 당일 물량을 청산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얼마나 줄이는지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당히 끝나는 건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분에 2시 17분에 왕개미의 풋옵션 매수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왕개미 패턴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존의 왕개미 패턴으로 입질이 들어오면서 5억 정도 약간 반등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그 왕개미 풋옵션에 의한 반등이 이제 실제로 전환되기 위한 상승 전환되기 위한 반등이 지속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거다. 왕개미 수급적인 거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랜만에 보는 왕개미 패턴이고 금액이자가 영향이 미미하지만 특성을 참고하시라고 다시 올려드렸고 특성은 이제 넘어가고요. 파생반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시 49분, 2시 19분부터의 반등은 왕개미 풋옵션 415의 입질 415 풋옵션의 입질 5억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으로 보입니다. 수급 추이는 하방 유지 중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 3시 1분 주말 사이에 시장을 뒤집는 반전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푸른봉 이후 에너지가 일정 부분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종가상 424.5 깨지고 다음 자리 411.6에서 409 사이 이제 평균 410짜리 체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기준 마이너스 4% 정도로 마무리되는 원웨이 하락장이었고요. 삼성전자 풋옵션 체크, 그다음 외국인 선연물 매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개인 월물 콜, 그다음에 위클리 콜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 콜 매도 등의 압박이 있었죠. 어제 5천억을 종가에 매도한 투시는 오늘 얼마의 매도로 마무리할까 보겠는데 5천억대 매도로 끝이 났고요. 투신 선물은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가 어제 5천억 배팅을 잘해서 오늘 9월물 금요일 9월물 손실을 거의 다 만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면서 이제 오후장 내용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복귀를 마무리하고요. 잘 한번 그날 그렇게 흘러갔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일옥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고 돈을 썼던 자리 특히 살펴보자. 중첩 자리,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구름대, 볼벤 상하단 등은 항상 필수 보충 사항이 됩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모니터 12개, 11개, 12개를 돌리면서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 시간대별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일단은 구독자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고 그거는 공개가 돼 있지 않으니까 검색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초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서 문의를 따로 주시면 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3만 주 매도했고요. 삼성전자가 7만 콜옵션 등 콜 매집 흔적이 7월 11일부터 11일과 16일에 있었는데 이미 5배 이상 상승이 있었죠. 지수 블록딜 콜옵션 거래 이외에도 7월 만기가 끝난 이후 8월물 삼성 거래가 유독 많았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으로 추정되고요. 7월 30일에서 31일 삼성전자 풋옵션 거래가 증가했다 말씀드렸죠. 특히 7월 31일 6만 8천 풋옵션에서 확연히 거래가 증가했다라는 소리도 말씀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풋옵션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뒤 삼성전자도 7만 4,400원 고점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8월 1일을 6만 8천 풋은 미결이 감소했고요. 7만 풋옵션은 거래가 증가했고 미결이 증가했습니다. 유난히 거래가 많았던 7만 콜옵션은 미결이 2만 4천 계약 이상 남아있고 이는 7만 콜 매도자들의 입장에서는 7만 콜 가격을 700원 언더로 만들어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에 7만 700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8월 만기까지 7만 700원 이하의 가격을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6만 8천 풋의 거래를 계속 주목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은 실시간 방송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시장을 볼 예정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448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로 2조 2천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장기 롤오버 포함해서 장기 선물 매도는 유지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7,033억 매도했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5,584억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환율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0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6,339억 원 매수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20분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환율이 그때 급상승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안보 불안감을 키워 투자금을 회수해 나갈 수 있는 우려감에 일부 작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 추세 빛가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한번 상단에 슬쩍 막혔어요. 1407.4원이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1410원 라인에 근접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월봉 현재 윗골이 달린 자리 일단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자리는 1440원이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18.4% 상승한 25.87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현재까지 지키고 있던 변동성 지수가 이제 갑자기 이제 튀어 올라오면은 그날이 급락장이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고가 여기 라인이 깨지 않았어요. 이거를 완전히 딛고 넘어가면은 좀 더 큰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고 내려와야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하단 지지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고진폭, 고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 편입성이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가 높아질 때 보통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가치가 높아질 때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8월 4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미국 고용동향 지수, 미국 장후, 팔란티어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8월 5일 화요일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발표, 미국 수출입 동향,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그다음에 미국 장후에 AMD, 암젠, 슈마컴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MD에 주목해야겠죠. 그다음 8월 6일 수요일에는 유로존 소매 판매 있고요. 리사쿡 연준이사 연설, 메리데일리 연은존재 연설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7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MSCI 분기 리뷰, 중국 수출입 동향, 독일 산업 생산 수출입 동향, 그다음에 BOE 통화정책 회의, 미국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조사 발표, 그다음에 순서가 바뀌네요. 베일리 BOE 총재 연설,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상호관세 발효일이 8월 7일 0시 1분부터 예정되어 있죠. 8월 8일 금요일은 TSMC 7월 수익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전후로 해가지고 과연 그 대만 관세 상호관세율이 현재 20%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9일 토요일은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같이 함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신청하셔서 꼭 합류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